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자 정부가 당초 이번 주말로 설정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가 않죠.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일단 생활 방역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생활 방역 수칙을 좀 저희가 살펴보면요. 이 마스크 착용,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기, 2m 거리 두기, 그리고 이 30초 동안 손 씻기 등 기존 사회적 거리 두기와 수칙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자,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는요. 이 행사와 모임을 하지 말라고 했었고 외출 자제 그리고 재택근무 확대 등을 권장했었죠.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정의한 생활 방역 체계는 경제, 사회적 활동을 보장하며 이런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 점차 일상생활로 돌아간다는 것. 자, 그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예배라든지 스포츠 활동도 재개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칙은 그대로지만요. 일단 단속 등의 강제성이 없어집니다. 생활 방역은 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들어보시죠. 예. 물리적 거리두기의 개념들은 다 같이 원칙적으로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다. 다만 그것이 강제력을 얼마만큼 동반하느냐, 법적 제재가 얼마만큼 가해지느냐라는 차원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말. 예, 국민들이 얼마나 잘 따라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최근 일일 확진자 수가요, 이 30명 이하로 줄어들긴 했지만 이 신천지 예배처럼 밀집 행사와 모임 등이 열리게 되면 언제든지 확진자가 늘 수 있는 겁니다. 제2의 신천지 사례는 언제 어디서든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는 생활 방역 체계로 전환을 했을 때 이 법적 제재 같은 강제력을 어느 범위까지 행사할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전문가들은 물론 국민 여론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들어보시죠. 일상생활로 이게 다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4월 말 정도까지는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유지하는 게 특히 최근 한 연구 결과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멈출 경우에 한 달 뒤에 확진자가 최대 4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예, 최근에 방역 성공 사례인 싱가포르가 개학을 했다가 2주 만에 다시 문을 닫은 적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정부도 고민이 크겠군요. 어쨌든 이번 주말에 결정은 합니까? 예.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